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제로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에서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제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는 각각 0.4%, 0.25%로 정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74조 4,1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해 시장 전망치 6.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롯데 측은 롯데쇼핑과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제과 등 4개 계열사의 지주회사 전환 검토를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계열사와 계열사 간 지분 보유로 얽힌 복잡한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이들 4개사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통관 과정에서 단종된 한국산 제품에까지 불합격 판정을 내리며 사드 무역보복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이 LG전자와 신일 등 한국산 공기청정기 4개를 포함한 8개 제품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이 중국 당국은 안전성과 성능을 문제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는데 이 가운데는 중국에서 판매도 되지 않은 단종 제품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지금 시장의 눈은 미국으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과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초기 정권 구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굉장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글로벌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왔던 터라 어느 정도의 조정을 예상할 수도 있고 다시금 랠리가 열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나란히 하락을 했고요. 일본 역시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도 봐야 되고요.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만큼 실적도 봐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이 많은데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입니다. 0.21% 하락하면서 207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68.37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살펴보니까요. 장 초반에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금 고가를 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시가는 2065포인트. 장 초반에 시가, 고가, 정가가 모두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저가는 2064포인트 그리고 고가는 2072포인트까지 움직였고 현재는 2068포인트 딱 중간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약보합권입니다. 현재는. 수급 주체들 같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합니다. 개인이 13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50억 원 매수하는데 기관은 전 시간대까지 매도였습니다. 포지션 매도로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다시 매수로 돌리면서 소폭 50억 정도 지금 매수로 나왔는데 기관의 주체는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에서 576억 원 비교적 강한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요. 투시는 340억 원, 연기금은 197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69억 원 매도를 하면서 하루 만에 매수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거래소에 비해 더 큽니다. 0.52%나 하락하고 있는데요. 622.96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 흐름 어땠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시가는 625포인트고요. 626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고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622포인트의 저가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포인트가 저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개인만 삽니다. 375억 원. 오늘도 역시나 개인만 사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이 124억 원, 외국인이 214억 원 순 매도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골고루 모두 매도하고 있는 기관 주체들이고 외국인 역시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수급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그리고 마감 전략 체크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인은 오늘장에 대해서, 금요일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동부증권 압구정 지점의 이재우 DHP입니다. 실적장에 대한 기대로 차별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시고 있네요. 다음으로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트럼프 기대감은 소멸됐다. 다음 주부터는 지각 변동의 가능성이 있고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관망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자,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숲보다 나무를 보자. 미국 트럼프 내각 출범으로 국내 시중금리 상승하고 자금 흐름이 위축될 수 있다. 포트상 현금과 주식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돌파는 못해도 지지권은 지킨다라고 현 시장에 대해서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 답답함의 연속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오인의 투자 전략 한 분 한 분 만나봤고요. 맨 마지막 코멘트를 주셨던 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투자 전략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 답답함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이게 보면 지금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 기조를 보여주기 시작한 게 1월 이제 중순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어제 빼고는 계속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간 매수 기조 유지하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좀 바뀌었고, 그 사이에 이제 기관이 좀 들어온 모습. 근데 기관 수급도 사실은 투신이나 연기금 쪽보다는 금융투자창구 쪽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신이나 연기금 쪽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었던 부분들 아쉽긴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 순매도 기관과 개인이 소폭 순매수하는 모습, 그러나 이제 결국 투신하고 연기금을 좀 매도하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어떤 수급 상황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최근에 주도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가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간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기전자, 화학, 철강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쉬어가고 있고, 반면에 그간 낙폭이 좀 과대했던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그다음에 유통 이런 업종들이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주도 업종들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결국에 이제 타업종으로의 또 순환매를 좀 이끌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오늘은 또 이제 좀 내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화가 재차 좀 다시 강세를 오늘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며칠이었습니까? 1월달 초까지만 해도 이게 무섭게 올라왔어요. 1,200원을 돌파하고 1,21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던 환율이 지금은 이제 1,170원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 건 가장 먼저 달러화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간 이 트럼프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 그로 인해서 이제 통화 가치가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언급들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던 것들이 한풀 좀 꺾여 내려오는 모습. 근데 제니 옐런 FRB 의장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좀 생각보다 빠르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결국에 환율은 어제 기준으로는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또 내려가고 있고, 이게 지금 같은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1,100원 초반대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1,150원, 1,160원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오름과 내림을 좀 반복하는 박스권 환율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환율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쏘기에도 애매하고 수출주들이 움직이기에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좀 또 한 번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단기간에 좀 연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월 효과 기대했던 부분들은 증시에 지금 2070포인트, 80포인트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반영은 다 됐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쪽으로. 그래서 종목별의 어떤 움직임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지수는 좀 업사이드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율 그리고 1월 효과에 대한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자 관심업종 짚어주셨는데 금융, 유통, IT, 화학업종 이렇게 네 부분을 꼽아주셨습니다. 좀 코멘트 자세히 듣고 싶고요. 더불어서 오늘 금요일장에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금융업종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뭐 은행도 그렇고 증권업종도 최근에 좀 강세였고, 일단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대형주들도 다 그렇지만 최근에 IT 화학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점점 축소되는 모습인데,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이제 금리 인상이 만약에 미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까지 좀 파생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섹터 봐야 될 것 같고, 유통업종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 주도업종들이 쉬면서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주도업종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IT하고 화학은 기존의 주도업종이었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상승 피로 누적이 조금 쌓여 있었던 상황, 거기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IT 화학이 이제 판단하는 게 1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뭐 작년만큼 잘 나온다면, 작년 하반기만큼, 저는 다시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주가는 가격 조정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CJ CGV입니다. 일단 콘텐츠 업종이고 최근에 우리 관심권 밖에 있었던 업종 중에 하나죠. 근데 CJ CGV도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잘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주가 모습이에요. 일단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사업자고, 신규 개봉작인 더킹하고 공조 이 두 가지가 지금 뭐 예매율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는 지금 경쟁작이 없기 때문에 아마 첫 주 개봉 흥행 성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다 이제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해외 법인인데, 하나는 중국이죠. 중국 법인은 기존에 한 1, 2개년 동안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 법인은 좀 턴어라운드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만 좀 뒷받침되면 실적 정상화는 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터키도 이제 슬슬 정상화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레이크 어닝 포인트 BEP를 넘길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좀 넘어가면 지금 바닥권에서 이평선이 굉장히 좀 잘 배열되어 가는 느낌이에요. 단기 이평선들 이격도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75,000원 정도, 지금 최근 상승폭 나왔기 때문에 음봉 하나 기다리자. 그리고 목표 주가는 9만원, 선절가는 68,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CJ CGV 조금 음봉 기다렸다 75,000원 정도에서 매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이랑 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을 전문가분들이 직접 추천해드리고 수익률을 높여드리는 시간인데요. 기존에 추천됐던 종목들 베스트 수익률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탑3 지금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종목 변화는 없고 수익률 변화만 있습니다. 3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3,000당 제약입니다. 22%의 수익률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 2위, 1위 굳건합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먼저 2위 종목 예스티로 37.2%, 요즘 조정이 나오면서 37.2%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거두고 있고요. 1위는 SM코어입니다. 46.2%의 수익률, 50%에 육박하는 수익률 여전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그로디지털밸리지점 김기범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김기범 대리님과 함께하면서 참 포트의 종목들이 1, 2, 3위에 랭크된 적은 많지는 않았는데 전 종목이 지금 다 수익권이고 워낙에 좋았는데 안타까운 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시간이 되면 저희가 한번 소감을 그동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 포트를 열어본 뒤에 AS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부터 띄워주시죠.
자, 세 종목 있고요. 역시나 모두 수익권입니다. 평화전공 3.7%의 수익, 엔디포스는 14.7%의 수익, 아모텍은 무려 17.4%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리님,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에 있는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가격 정보까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AS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바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엔디포스 말씀드리면요. 가격적으로 좀 보면은 역시 15,600원, 일주 전에 15,600원 단기 고점을 만들고 좀 기관 매도가 좀 몰리면서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12,800원대 지지 확인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14,500원 정도, 아무래도 지금 한번 추세 꺾였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4,500원 전후에서 매도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존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아모텍인데요. 사실 250일 신고가 갱신은 이미 오래전 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가는 모습입니다. 2013년에 최고가 25,300원 돌파 여부가 역시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역시 지속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꼭 21선까지 조정되면 그때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인데요. 평화전공입니다. 금주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얘도 250일 신고가 돌파는 하였고요. 아무래도 저번 주에 있던 현대자동차 그룹의 북미 투자 이슈가 큰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으로 보입니다. 지속 보유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진입 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엔디포스는 14,500원 부근 되면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주셨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지속 보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목 저희가 추천 받아봐야 될 텐데 김기범 대리께 받아보는 마지막 추천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까요? 예, 금주의 마지막 추천 종목은 아이원스입니다. 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공정 부품들 이런 거를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장비 업체 중에 하나이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랑 지금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이게 좀 큰 이슈로 보이고 기존의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신규 OLED 쪽의 보호필름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긴 하지만 지금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고요. 큰 트렌드로 보면 역시 반도체가 좋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3D 낸드 플래시라던가 OLED 같은 경우를 두 개를 저희 꼽을 수 있는데요. 이쪽 전방 사업이 워낙 좋다고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고 특히 실적이 작년까지는 썩 좋지는 않았지만 올해 좀 많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보일 겁니다. 1월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의 관심 종목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다른 반도체 종목 대비 밸류가 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추세가 최근에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매수가는 25,500원 또는 현재가 지금 편하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500원, 손절가는 41선 이탈할 경우 18,300원 정도 하회를 할 경우에는 손절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아이원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격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41선 18,300원 주셨는데 이거 목표가 기간 어느 정도로 저희가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늘 목표가는 2주 내외를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이게 안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결국 저는 거의 보름 내 주가가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네, 보름 내 움직일 만한 종목 추천이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리고 우리 서울경제 오늘장 내일장 시청자분들께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때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 개인적인 그런 용무 때문에 좀 방송이 좀 이제 제가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어디냐면 유안타증권 구로 디지털 밸리 지점입니다. 예, 종목 컬렉션 함께 했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네. 예. 김기범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자, 1부 이렇게 쭉 함께 달려왔는데요. 2부에서도 알찬 소식들 금요일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경기회복 신호 22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칼럼 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자산시장의 변곡점이 될지 오늘 이후의 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핫이슈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 오늘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등하는 롯데그룹 호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프로핏 타겟을 노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